네, 안녕하세요. 독종팀장 황연아입니다. 제가 지금 하우패스에서 독종,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실무 두 과목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은 1차 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1차 강사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엔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1차라는 관문을 넘고 싶으신 상황이실 거고, 또 제가 독종이라는 우리 학원의 관리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역시 1차 시험을 경험을 해봤었던 선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1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 그래서 좀 제가 공부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 좋았던 팁들 좀 전수를 해드리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고 이제 내년 4월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1차 수험 공부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9월에 진입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1차를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9월부터 내년 4월 시험 전까지 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월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갈 텐데요. 9월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를 병행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를 이제 위주로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전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스케줄은 일단 지금 진입하셨잖아요. 진입하셨으니까 빠르게, 남들보다 어쨌든 조금 늦어졌긴 했으니까 빠르게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9월, 10월에 이제 기본 강의 5과목, 전 과목 완강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11월에서 12월에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 이제 해가 지나고 나서는 1월에는 핵심 요약, 그 다음에 2월엔 마무리 특강, 그리고 이제 3월에부터는 강의가 없어요. 딱 직전 한 달인데, 이때는 9월부터 이제 2월까지 강의 들으시고 공부를 해 놓으셨던 거를 이제 계속해서 회독을 해가지고 익숙해지시는 시간.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풀기로 작정한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셔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3월에는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년 4월 시험 전까지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 강의통의 회독수를 업한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병행을 해서 실전 감각을 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5과목 중에 2과목 경제회계 약간 계산이 들어가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민법, 강간법 완전 법과목이고요. 학원로는 약간 그 사이 어딘가의 과목이 되긴 할 텐데,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에 암기를,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다 암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암기 안 될 거고요. 뭐 암기를 하더라도 날아갈 거고, 암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암기라는 건 한 번 할 때 1에서 100 다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처음 할 때 좀 듬성듬성 암기를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듬성듬성의 틈을 점점점 메꿔가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암기에 있어서는 좋은데, 우리 강의를 보시면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핵심 요약, 마무리 특강 4개의 강의가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만 수강하셔도 일단 4회독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약 정리하시는 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여러 번 반복 숙달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 보시면 문제풀이를 병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암기도 암기지만 결국에는 우린 객관식 시험에서 답안을 찍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적화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책 많이 보고 회독 많이 돌려서만 되는 건 아니고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집을 푸는 것도 문제풀이가 되겠지만 우리 기출을 활용해가지고 실전 형식대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지, 정말 무한정 있는 시간 동안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과 그 다음에 시간을 제한을 시켜놓고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지 제가 월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9월에서 10월입니다. 9월에서 10월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지만 기본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9월, 10월 일단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기초 강의는 경제회계만이라고 써놨어요. 물론 모든 강의, 모든 5과목의 기초 강의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조금 늦게 진입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초 강의부터 다 들으려고 하시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경제, 얘네는 좀 우리 시험에서 어려운 2가지의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경제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듣다 보면 용어 같은 게 너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기초 강의 그냥 빠르게 복습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익숙해진다라는 마인드로 경제회계 정도만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써놨던 대로 전공 지식 없는 분들만 뭐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과를 나왔다라든지 해서 뭐 경제는 경제학 원론 정도, 그다음에 경제 입문 정도, 그다음에 회계는 회계 원리 수강했다면 학교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강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정말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만 기초 강의는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10월은 결국엔 기본 이론 강의를 완강하는 거를 목표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2달 동안에 기본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 이제 열어보시면 아마 강의 수 꽤나 많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2달 동안 진행했던 커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 수들만 잘 배치하시면 2달 동안 기본 강의 듣는 거 전혀 무리되지 않는 일정이니까 꼭 2달 동안 기본 이론 완강하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우선순위는 강의 수강을 이때는 위주로 간다. 기본 강의 때는 우리 전혀 아무것도 모르던 지식들을 채워나가는 처음 배우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예습을 하신다거나 복습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문제풀이 어차피 바로 이어서 수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꼭 강사분들이 요거는 복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만 복습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9월, 10월의 공부는 한 80에서 90% 이상 강의 수강에다가 좀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9월, 10월이에요. 9월, 10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수강을 우리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공부를 해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강의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목별로 한 분의 강사가 아니라 여러 분의 강사님이 계신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샘플 강의 또는 기초 강의 몇 개 들어보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강사님들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우리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나 기본 강의를 다 들을 거다라는 목표를 잡아놓고 그럼 내가 하루에 강의를 몇 개를 들어야 하는지를 일단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10월까지 강의를 완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좀 잡으셔서 수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수도 워낙 많고 5과목이나 있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강의를 듣다 보면 10월까지 기본 강의가 안 끝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과목이면 편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밸런스 있게 일주일 단위로 강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10월까지의 2달 동안의 목표를 세워놓고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놨다시피 하루에 최소 8강 정도는 들어주셔야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고요. 9월 중에서도 좀 중반부 또는 후반부에 진입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강의 수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10월에 기본 강의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목표를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하루에 몇 강 정도씩 수강을 해야 되는지 일주일 동안에 어느 정도의 강의 범위를 빼놔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 밸런스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회계경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도 어렵고요. 강의 들어가 보시면은 강의 수도 아마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경제는 다른 민법, 그 다음에 우리 감감법, 그리고 학원론 요 3과목 대비 한 1.5배 정도의 공부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있죠? 일주일은 이제
7일인데 물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4월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그 다음에 2차 시험까지 거의 한 2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체력 관리도 좀 들어가야 해서 그래서 7일 중에 한 6일 내지 일요일에 오후만 쉰다 하면 6일의 반 정도 되겠죠. 요 정도가 우리가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6일이니까 월화수목금에는 일단은 5과목을 하루씩 배치를 하세요. 이제 뭐 오전에는 회계했다가 저녁에는 강간법 했다 이런 것보다 그냥 쭉 가시는 게 좋아요. 연속성 있게. 그래서 5일 중에 하루씩 다 배치를 하시고 남는 토요일에 이제 회계랑 경제를 이제 반씩 정도 배치를 하셔서 회계 경제에 1.5배 정도의 시간은 더 주셔야지 기본 이론 마찬가지로 10월까지 회계 경제까지 끝내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의 계획 잡으시고 하루에 8강 이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강의를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요약 정리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요약 정리. 기본 강의 들을 때 요약 정리하라라고 하면 뭘 하고 있냐면 그냥 강의 들은 거 다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험장에 가져가려면 그렇게 정리해서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거의 기본서를 다시 쓰고 있는 수준으로 요약 정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기본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는 내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거나 뭐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를 쭉 들어 나가세요. 그런데 다 날아가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문풀 가서 두 번째도 바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 다른 문풀 강의를 시작하는 텀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휘발되는 시간이 짧아서 요약 정리 따로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회독수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강의 수강에 좀 집중을 하시고 복습은 아까 제가 드렸던 강사님들이 이 정도는 좀 복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들만 조금 복습해서 가져가시고 이제 모든 시간은 좀 강의 수강에 쓰셨으면 좋겠다. 일단 두 번째로 예습도 하지 마세요. 예습은 우리가 아주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습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시는 걸 들어야지 이제 강의의 내용이 들어오지 뭐 예습을 먼저 해간다고 책 한 번 읽고 간다고 해서 강의 내용이 더 들어오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강의 하나 더 들으시는 게 공부 방법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복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 지시사항대로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면 아까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9월, 10월 기본 강의 관련한 이제 공부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11월로 넘어갑니다. 11월로 넘어가서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고요. 문제풀이 강의도 11월, 12월 2달 동안 우리 수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 강의보다는 아마 강의 횟수는 적을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먼저 보시면 하루 최소 6강이다라고 써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한 강사에 따라서 강의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내가 강의를 다 들으려면 어떻게 강의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루에 듣는 강의 수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풀이 강의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공부 방법 첫 번째 강의 수강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1차 시험 준비했을 때 사용했었던 방법이고요. 기본 강의 때는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강의만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풀이 할 때는 그래도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먼저 문제집을 푸세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계획상 난 오늘 회계 강의를 1강부터 5강까지 듣기로 했다. 그러면 1강부터 5강에 해당하는 범위 5강 마지막 가서 보면은 몇 번 문제까지 풀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집의 범위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문제집을 먼저 푸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고 있는 내용,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분별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강의 수강을 하실 건데 강의 수강을 하실 때는 내가 정확히 알아서 푼 문제 그런 것까지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틀린 문제랑 그 다음에 맞긴 했는데 풀 때 좀 애매했던 거 아리까리했던 거, 답이 2번인지 4번인지 좀 헷갈리다가 2번을 찍었는데 맞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강의 수강을 해주시면 강의는 좀 빠르게 들으면서 그 세입된 시간에 문제집을 같이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해나가셔야 되고 실전 감각을 미리부터 빨리 끌어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 풀이랑 강의 수강은 동시에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강의 계획을 세우는 방법인데 첫 번째 경우 문제풀이 강의가 우리 커리큘럼 보시면 9, 10, 11, 12 이렇게 4달 동안 잡혀 있는데 4달짜리 강의인 게 아니라 9, 10월에 이제 진행하시는 강사님들 있고 11, 12월에 진행하는 강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본 강의 때 선택한 강사분이 9월, 10월에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미 강의가 11월엔 강의가 끝나 있겠죠. 그럼 이제 인강으로 수강을 올라와 있는 인강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고 전체 강의 수를 확인하셔서 내가 12월까지 완강하려면 몇 개씩 들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강의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 내가 선택한 강사님이 11월에 개강을 해서 12월까지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하시면 이제 우린 커리큘럼으로 들어와진 거니까 그냥 강의 올라오는 대로 밀리지 않게 수강을 해주시면 이제 강의가 12월에 끝날 때 나도 문제풀이 강의가 끝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강사님의 일정에 따라서 강의 계획을 수강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3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게 아니에요. 그냥 강의 올라오는 대로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요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하루 최소 6강의 이상 수강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6강이에요. 강의 수가 좀 더 많다. 12월까지 강의 수강하려면 하루에 뭐 7개, 8개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7개, 8개를 수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5번째,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도 요약 정리하지 마세요. 요약 정리 아직 아닙니다. 문제 한번 풀어봤다라고 해서 기본 강의 한번 들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요약 정리를 할 정도의 이제 분별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도 이때 하지 마시고 이때는 그냥 문제 푸는 거 위주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습할 필요 아니죠. 문제집을 푸는 게 예습이라고 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예습이라고 하진 말고 여기서 요약 정리는 하지 말고 문제집 푸는 걸로 이제 나의 예습 복습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에 해당하는 걸로서 문제집을 먼저 푸는 거, 그 다음에 강의 수강하는 거, 그리고 복습으로 이제 틀렸던 거, 그 다음에 애매하게 맞았던 거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문제풀이 할 때는 공부 방법을 가져가시면 좋겠죠. 이게 예습일 거고 이게 이제 복습일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완강을 하시게 되면 5과목 전범위 2회독이 끝나게 되는 거겠죠. 물론 문제집을 혼자 풀었으니 3회독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은 벌써 이제 회독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문제풀이 정도까지 그래도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내가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조금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합격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12월에 학원에서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는 반드시 다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제한적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이라는 형식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라는 형식 그리고 제한된 시간의 압박의 긴장감 이런 것들은 많이 느껴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학원 모의고사는 반드시 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모의고사 있으니까 이제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1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1월에서는 이제 핵심 요약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핵심 요약 강의는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좀 호흡이 길게 강의가 진행되었다면 핵심 요약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 얘는 짧은 호흡으로 다시 한번 1회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에선 결국 회독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모든 강의를 다 완강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 이제 우리 12월까지 문풀이 끝났으면 우리 학원의 정상적인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1월, 2월의 강의는 강의가 올라오는 일정대로 수강을 하시면 돼요. 실강에 오시는 분들은 학원에 나오셔서 일정 맞춰서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밀리지 않게 강의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 방법으로 볼 건데 첫 번째 회계경제 얘네들은 문제 푸는 게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계산을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말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하고 그래서 문제집 회독으로 우리 문제집이 어차피 한 번 풀었을 때 완벽하게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문제들의 원전을 통달할 때까지 회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회계학 경제학은 문제집 회독으로 복습을 한다. 강의 듣고 복습 문제집 회독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요약 강의에 문제집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문제풀이에서 그 문제집으로 계속 회독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민법이랑 관관법. 얘네들은 그래도 법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를 같이 가져가 주셔야 해요. 근데 암기를 우리가 논술 시험이 아니니까 2차 시험처럼 글자 모든 것을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막 내가 여기 있는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암기 시간 너무 많이 듭니다. 포인트 위주로 내가 문제를 이제 객관식에서 찍어낼 수 있을 정도의 암기만 포인트 위주로 가져가시면 될 거고 어느 포인트를 암기를 해야 하는지는 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실전 연습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집 회독은 그냥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을 있는 대로 쭈르륵 풀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두 교시로 우리 시험은 구성이 되어 있죠. 1교시는 이제 3과목, 그 다음에 2교시는 2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1교시는 경제학, 그 다음에 민법, 학원론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감법, 회계학 이렇게 해서 2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1교시는 총 과목당 40문제씩 해서 120문제에 120분, 2교시는 80문제에 8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술적으로는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각 교시당 껴있는 경제학, 회계학 얘네들은 계산하게 되면 1분에 한 문제 시간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법 과목들, 민법, 감감법, 그리고 이제 학원론 얘네들을 조금 시간을 더 줄이셔서 한 문제당 1분이 아니라 거의 한 문제당 30초에서 한 40초 내지 이 정도의 시간으로 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남는 시간을 회계학, 경제학에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실전 연습은 문제집 풀 때는 못해요. 왜냐면 문제집은 과목당으로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연습은 기출문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주 1회 시간 재서 좀 풀어보셔라. 실제 시험처럼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120분, 8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을 이제는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됐고요. 1월이니까 한 최근 10개년 정도의 문제집을 문제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1월까지 나만의 요약정리 노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요약정리가 들어왔죠. 우리 결국에는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 한 3장에서 4장 정도의 분량으로 내가 가져갈 내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차피 시험장에서 기본서 들고 가봐야 못 봐요. 그것까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1회독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젠 1월부터는 그걸 만드셔야 되고 근데 1월부터 3-4장으로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각 범위별로 요약 정리를 좀 하시되 수정할 수 있는 한글이나 이제 그런 문서의 형태로 좀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공부를 이제 3월까지 해나가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약 정리 노트를 한 달 동안 만드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1월에도 모의고사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반드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실력을 확인하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은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입니다. 2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특강이 있는 달이고요. 얘도 이제 맞춰서 밀리지 않게 강의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부 방법 1, 2는 아까랑 유사해요. 근데 이제 학원론 일단 들어오고요. 학원론. 그다음에 이제 감관법 여기에서 문제집 회독이 추가됩니다. 얘네들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회독을 하면서 빨리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암기가 어느 정도 이제 됐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실전 연습 또 시작이에요. 근데 횟수를 늘립니다. 아까는 주 1회 정도만 해보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 2회 정도. 그래서 최소 주 2회고 할 수 있으시면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실전 연습을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 차용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되 1월에 그래도 문제를 기출문제 풀어봤던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 10분에서 5분 정도 단축. 즉 원래 1교시가 120분이었다면 110에서 길어도 115분 내에는 풀 수 있게 2교시 같은 경우는 70분에서 75분 내외로는 들어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평균은 한 70점 정도 이 정도까지 평균 70점이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쉽게 되는 기출문제가 지금 작년 시험 대비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2월 시점에도 평균은 70점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래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약정리 노트에다가 오답 노트 추가. 요거 기출문제 연습한 거. 그다음에 문제집 회독하면서 좀 내가 자주 틀리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내가 요약정리 해놓은 데다가 요런 문제들은 나 좀 많이 틀리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오답 노트를 문서에다가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약정리 줄여나가기. 공부하다가 이런 건 처음에 쓸데없었는데 괜히 나왔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쳐내세요. 우리 어차피 3월까지 3, 4장 분량으로 줄여야 합니다. 줄여나가는 작업을 2월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차 모의고사 2월에 있으니까 이것도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하면 강의가 끝나요. 3월에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데 혼자 공부하려면 그 3월 동안 5과목의 회독을 거의 한 10회독 이상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회독을 하려면 기본서, 아니면 문제풀이 교재 이런 걸로 10회독 하려면 너무 분량이 많죠. 그래서 요약정리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회독, 10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월이에요. 3월로 넘어갈게요. 3월에는 이제 내가 정리해놓은 노트 빠르게 무한 회독한다. 최소 10회독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문제집 회독 계속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암기랑 문제집 회독도 마찬가지로 계속 가져가시고요. 실전 연습은 이제 그냥 계속 많이 해보세요.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이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더 줄여서 한 10분에서 15분 내지 즉 105분에서 110분 1교시는 그 다음에 2교시는 65분에서 70분 내지의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평균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게끔 기출에 이제 내 실력이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OMR 연습도 하세요. OMR 용지를 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옆에 빈 종이에다가 답 체크하는 연습도 하셔야지 이 생각보다 요거 못해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 꽤나 있습니다. OMR 연습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는 나의 요약정리 노트는 과목당 3, 4장 정도의 분량으로 줄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다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시험장 가서도 1회독, 2회독 하고 시험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3, 4장 분량으로 줄여서 요약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4월에 시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월별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
그 다음에 강의 수강뿐만이 아니라 실전처럼 문제풀이를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장에서 그리고 3월에 10회독 이상의 회독을 가져가려면 요약 노트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서는 절대 10회독 못하고 시험장 가서 기본서를 1회독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볼 요약 노트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요약 노트를 가지고 무한회독, 시험 직전까지 계속 회독 돌리면서 내가 내용들에 익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열심히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늦게 진입을 한 것 같은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헤매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 방향을 좀 잡으시고 빨리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4월의 합격을 꼭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